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키면 보통인데 이제 이렇게 놓네요. 끊으면 이렇게 치고 나오겠다는 거죠. 또 이쪽에 압박이 되니까 이제 연결을 했고요. 아직도 얇아서 자꾸 밀게 되는데요. 네, 열심히 이렇게 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선을 밀어가는 수는 이거 AI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이전에 수십 년, 이건 뭐 100년도 더 됐습니다. 일본의 프로제도가 성립이 된 게 좀 200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초를 가리키는데 사선을 밀면은 집이 여기가 석집씩 늘어나니까 3선은 밀어도 되는데 이건 2집씩 늘어나죠. 4선을 밀면 석집씩 늘어나니까 이건 굉장한 손해라고 굉장히 오랜 동안 여기 계신 분도 그 4선을 밀면 손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AI 때문에 이게 바뀌었어요. 4선을 밀 수도 있다, 충분히. 그거는 AI가 세계 인류 기사들하고 뭐 인터넷이나 어떤 대국을 통해서 4선을 밀고도 훌륭하게 바둑이 유리해진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좀 바둑에 대한 그 기본 이론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요즘 달라진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4선을 밀면은 손해다. 근데 AI는 4선을 시원시원하게 미네요. 그래서 이런 예는 제가 월요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특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상당히 두텁죠. 그래서 이 뒤에 진행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런 식으로 뒀어요. 움직이는 게 좀 무겁다고 그래서 바꿔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겨야 되고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켰어요. 길을 차지해서 뭐 이 한 점은 이제 잡혔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요거요. 요거는 원래 이제 갈라치든지 다르게 둬야죠. 네, 다르게 둬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형세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형세 판단은 이제 항상 어려워서 저희가 강의할 때 이제 잘 다루지를 않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둑에서요. 제가 이제 형세 판단하는 방법은 이전에 이제 소개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꼼꼼하게 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프로들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세고요. 두 집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이제 사석이 두 집이죠. 이렇게 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요 안쪽에 집을 셀 때는 두 집으로 이렇게 쉬면은 굉장히 빨리 쉴 수 있어요. 꼼꼼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빠르죠? 프로들은 이 방법으로 굉장히 빨리 셉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두 집을 하나로 세는 방법이 이제 유력한 방법이라는 건 아시고요. 그래도 일일이 다 세려니까 힘들어요. 이쪽 한번 제가 빨리 쉬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이면 38집이죠. 두 집 없는 40집입니다. 요거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서른 넋집이죠. 이쪽 백 모양이 여기보다 조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집 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38집 쉬어놨잖아요. 그 여기 쉬었더니 39집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또 쉬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여기 쉬어놓은 거요. 여기 쉬고 다른 데 쉬다 보면 이게 몇 집이었지? 이거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종이에다가 써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는 방식은 모양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뭐 아마추어 분이 뭐 반집 승부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요. 모양을 비교하는데 얘가 상당히 모양이 크죠. 얘는요. 얘도 크잖아요. 비행기 활주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쉬어보니까 이쪽이 몇 집 큰데 대충 모양을 비교해 보면 아, 이 모양이나 이 모양 뭐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김밥이요? 김밥 이렇게 한 줄 쉬는 거예요? 250이요?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대충 비슷하다라고 보고 나머지를 세면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을 비슷하다고 보면은요. 그러면 이 집하고 요거 비슷하고 요거하고 요거 비슷하면 나머지 갖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요게 있죠. 요게 있고 100은요. 100은 여기가 있잖아요. 요것도 2점은 죽었다고 보면 여기 조금 있고요.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뭐 그렇게 뭐 100이 불리한 바둑도 아닙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집이 돼서 이 집을 대항할지는 좀 100도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쪽을 잘 삭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형세 판단의 결론이 되는 거죠. 이 모양하고 이 모양 대결이니까 흙은 이 모양을 어떻게 잘 삭감하느냐. 그게 이제 중반 작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세 판단 방법에서 제가 일일이 집을 한 집 이렇게 씌우는 것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통 쓰는 방법은 집 모양을 비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크게 뭐 이렇게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요, 하여튼 이쪽 변화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 변화는 이제 녹화해서 보내드리니까 나중에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봐서 절대 여기 다 터득을 못 합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학교 다닐 때도 뭐 숙제하는 게 피곤하고 복습을 안 했는데 뭐 바둑 배우러서 와가지고 또 복습을 한다. 저는 그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거기 설명드렸고요. 지금 중반 전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 자,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죠. 거기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답 한번 찾아보시죠. 만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고요. 네, 이쪽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한 집씩 나 있어요. 바둑에서는 이 나머지 한 집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활에서요. 2집 나야 사니까요. 나머지 한 집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 돌이 하나 더 있네요. 이 한 점을 단수를 치면 나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급 대부분 이제 그 중급 이상 되시니까 이 수는 이제 알죠. 이렇게 늘려 죽여가지고 이렇게 먹여치면 집이 아니죠. 요거 아는 것도 상당한 실력이에요. 요로 치면은 요로 나가고요.
때리면 역시 먹여쳐요. 이거 단수 치고 싶은데 얘가 단수라 안 되네요. 이거 단수 쳐봐요. 때려서 안 되죠. 잡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젖혀서 여기 받으면 이렇게 하면 훌륭하게 살죠. 예,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면 이제 삽니다. 근데 젖히면 받질 않고 이렇게 먹여쳐요. 이 수가 날카롭습니다. 때리면 이렇게요. 계속 때릴 수가 없죠. 집 모양이 없어졌어요.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면 훌륭하게 사는데 선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젖히는 수를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끊는 겁니다. 여기요. 먼저 끊어서 단수 치면 그때는 이제 훌륭하게 선수가 되죠. 왜? 먹여칠 틈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해 보여도 이게 뭐 굉장한 사활의 요령이에요. 그냥 젖히면은 먹여치니까 먼저 하나 끊어놓고 받을 때 단수로 확실히 친다 이거죠. 끊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기 단수 치면 사니까요. 그때는 여기에 선수가 돼서 받을 때 이거 먹으면 살죠. 끊고 이렇게 들 때 이렇게 치는 게 좋은 수순이에요. 이거 뭐 좁은 공간이지만 정확한 수순이 필요합니다. 이쪽 돌은 어떻게 살까요? 2점 때리면 먹여쳐서요. 그대로 죽진 않아요. 패를 할 수가 있죠. 이 패를 다투게 됩니다. 그냥 때리는 게 이제 보통 착상인데 패가 됩니다. 패를 안 하고 사는 맥점이 있는데 어딜까요? 네, 여기요. 실력이 상당하세요. 이것을 먼저 붙이는 게 좋은 수예요. 이어야죠. 이으면 그때 때리면 먹여칠 틈이 있습니까? 네? 먹여치면 이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붙여 놓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죠. 네. 또 설마 뭐 이런 건 생각 안 하시겠죠? 네. 이런 건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여기 이을 때 그때 때리는 게 선수가 돼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가 역시 이제 비슷한 맥으로 풀리는데요. 이거 앞만 봐도 잡는 수가 없어요. 여기를 두면 단수를 치고 거뜬히 한 집이 납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역시 집이 나요. 여기 집을 없애야 잡는데요. 단수가 들어서 안 돼요. 끼운다? 끼우면 이렇게 둬서 안 되죠. 가만히 이어야 돼.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꾸 집을 없애려고 하는 건 이 단수가 들어서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예, 뜻밖의 그냥 이런 데를 이으면 이거 잡혔습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치고요. 여기 두면요. 여기 두면 이렇게 두면 되죠. 이 집이 안 돼요. 단수가 없어져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단수 치고 집이 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으면 집 모양이 없어요. 이쪽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단수 치고 이으면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으면 바보죠.
자, 요걸 먼저 치겠죠. 그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훌륭하게 한 집이 됩니다. 네, 살아버렸어요. 여기도도 이렇게 해서 안 되죠. 먹여치는 수가 맥이에요. 맥입니다. 근데 이제 때리면 여기 파워야 되는데 여기 환격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 모양도 이거 생각만 할수록 이게 잡는 수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잡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이강인 선생님이 이런 중간전투맥 상당히 고수가 되셨어요. 그냥 잊자 이거죠. 네. 그냥 잊자. 이으면은 집이 안 됩니다. 여기 두는 것은 이 매겨치는 맥이 있죠. 그 유명한 사활의 맥이죠. 때리면 파워되죠. 딴 데 둘 수가 없어요. 여기 두면 여기 두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있는 거나 이 경우 있는 수는 참 보기가 어려운 수입니다. 간접적으로 공격해서 잡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런 맥이 있다는 걸 한번 봐두시면 실전에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한번 봐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을 실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